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손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아? 할머니,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목소리가 정말 태준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박미선은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61살. 은행에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벌써 3년째였죠. 오늘도 좋은 날이네. 미선은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은퇴 전에는 이런 여유를 꿈도 꾸지 못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생활. 주말에도 은행 업무 관련 공부를 해야 했던 날들. 때는 정말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토스트 2장에 계란 프라이, 거기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은퇴 후 매일 아침 즐기는 소박한 행복이었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이. 미선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질리도록 들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9시가 되자 미선은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은퇴 후 미선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선 씨 왔어요? 어서 와요, 미선 씨. 따뜻한 인사가 오갔어요. 미선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곳에는 매일 오는 단골 회원들이 있었죠. 75세의 영자 할머니, 78배 순자 할머니, 82의 정희 할머니, 그리고 65의 기태 할아버지까지 모두 미선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녀를 동생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자 언니가 안 왔네요. 미선이 둘러보며 물었어요. 평소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말이야.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정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어제 큰일이 있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자는 혼자 사는 할머니였어요.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죠. 평소에도 외로워하는 모습을 자주 봤던 터라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프기라도 한 거예요? 기태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대요. 전 재산을. 미선은 귀를 의심했어요. 보이스피싱이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인 척하는 전화를 받았대요. 목소리가 똑같았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봐왔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컸죠. 얼마나 당하신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천만 원. 영자가 모아둔 돈 전부래요. 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병원에 있어요. 순자의 대답에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요? 기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대요.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자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 아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병원비도 아끼며 살았던 영자. 그런 영자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미선이 중얼거렸어요. 순자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이었대요. 영자 집에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라고 했대요. 아들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아니, 그게 가짜였던 거지.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영자가 속은 거야. 미선은 최근 뉴스에서 봤던 AI 딥페이크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기술. 범죄자들이 이미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였죠.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화 받자마자 아들이 울면서 말했대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라고. 미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치졸한 범죄. 은행에서 일할 때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봤지만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자 언니가 바로 송금한 거예요? 처음엔 의심했대요. 하지만 상대방이 영자 아들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기태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생일, 직장, 심지어 손자 이름까지. 그러니 완전히 믿을 수밖에. 미선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개인정보 유출. 이것도 큰 문제였죠.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했지. 하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서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무력감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영자 언니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미선이 일어서며 말했죠.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아마 일반 병실로 옮겼을 거야. 미선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만났던 수많은 피해자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 제발 도와주세요. 이 돈이 없으면 저는. 그때마다 미선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죠. 은행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미선은 안내 데스크에서 영자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요? 6층 623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선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영자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영자 언니, 미선이 부르자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선 씨, 왔어? 목소리가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언니, 괜찮아요? 영자가 힘없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는데. 언니,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였어. 똑같았다니까. 영자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전화 받자마자 엄마하고 부르는데 진짜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 미선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미선 씨는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안 속았겠지? 영자의 말에 미선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자신이라면 안 속았을까? 자식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나도 바보가 아니야. 처음엔 의심했어.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 정말 급해. 안 도와주면 큰일 나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 미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수진을 생각하니 영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만약 수진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자신도 당황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언니, 이제라도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선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언니 같은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 아들한테 집만 되는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미선은 영자를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해야 한다고 병실을 나온 미선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영자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은 모두 잠재적인 피해자였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우리 저녁에 만날 수 있니? 상의할 일이 있어서. 네, 알겠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미선은 다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로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자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죠. 나도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 받았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검찰이라면서 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어머, 나도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어. 정의도 거들었어요. 미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 집단이 있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기태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3번으로 전화할 수도 있잖아. 맞아. 무조건 안 받을 수도 없어. 미선은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저녁이 되어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딸 수진이 도착했어요.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미선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자의 사건, 경로당 사람들의 불안, 그리고 자신이 느낀 무력감까지. 수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최근에 우리 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어요? 정, 네,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에요. 특히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죠. 미선은 딸이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수진아, 이런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 교육. 네, 특히 노인분들은 이런 신종 수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영자 언니도 전혀 몰랐을 거야. 엄마, 혹시 경로당에서 교육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수진의 제안에 미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제가 자료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가 은행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니까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선은 오랜만에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은퇴 후 무료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보내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보이스피 유형, 최신 수법들,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미선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경로당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 일찍 왔네요.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선의 말에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었죠. 영자 사건 이후로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미선이 앞으로 나섰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금융 사기를 봤어요. 미선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죠. 영자 언니 같은 피해자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요즘 사기꾼들은 AI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 가족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몇몇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정의가 물었어요. 미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미선의 첫 번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후 미선은 영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미선 씨가 경로당에서 교육한다고 들었어. 네. 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영자는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도 퇴원하면 같이 해요. 언니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영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동안의 절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방전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들었소. 미선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경고하는데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영자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협박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근골이 오싹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를 다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죠. 623호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영자 언니. 미선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선 씨, 또 왔네.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자꾸 찾아와 줘서 고마워. 미선은 영자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날 일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후 2시쯤이었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전화인 줄 알았지. 그런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하고 부르는데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였어. 그 목소리가 정말 똑같았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어. 말투도 억양도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미선은 놀라 AI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다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다쳤어라고 했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합의금이 필요한데 안 주면 감옥에 간다고. 미선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그래서 바로 송금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엔 의심했어.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준호 맞니?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손자 이름을 대더라고. 태준이 학원 마치는 시간인데 이러다가 아빠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고. 미선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도 그게 궁금해.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SNS에도 안 올리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자가 약을 먹는 동안 미선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죠. 간호사가 나간 후 영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전화 끊고 나서 진짜 아들한테 전화했거든. 그런데 통화 중이었어. 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통화 중이었다고요? 응, 1시간 넘게 계속 통화 중이었어. 그래서 더 불안했지.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진짜 아들의 전화를 막았다는 것이었죠. 언니, 혹시 그 전화번호 기억나요? 경찰에 다 알려줬어. 하지만 대포폰이라서. 영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미선은 무언가 더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제가 좀 더 조사해 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자가 미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선 씨 정말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줘서. 병원을 나온 미선은 곧바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통화 가능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아. 저녁에 만나자. 그날 저녁 미선의 집에서 수진과 마주 앉았어요. 수진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엄마가 말한 단서가 뭐예요? 미선이 영자와의 대화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아들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콜 플러딩이라는 수법이에요? 콜 플러딩. 내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못하도록 진짜 가족의 전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미선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한 범죄라니. 그럼 조직적인 범죄란 말이지? 확실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수법이에요? 수진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57건이나 있었어요? 미선이 놀랐습니다. 57건이나? 네, 그리고 피해자의 90%가 60세 이상 노인이에요? 수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그래프와 통계가 빼곡했죠. 패턴이 있어요? 보세요. 수진이 가리킨 부분을 미선이 자세히 봤습니다. 대부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화가 왔네? 맞아요? 가족들이 일하는 시간이죠? 확인하기 어려운 시간대. 미선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었죠. 부유한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네. 네, 타겟을 정확히 노리고 있어요? 미선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혹시 이 조직의 리더가 누군지 알아?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밝힐 수 없지만 엄마한텐 말해도 되잖아.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준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42세 전과 5범. 강준호. 미선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금융사기 전문가예요? 매우 영리하고 조심스러운 인물이죠? 잡을 수 없는 거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항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하거든요? 미선은 답답했어요.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범인은 잡지 못하다니. 엄마,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협박 전화 받았다고 했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래도 물러설 순 없어. 미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자 언니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 수진이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럼 제가 도울게요. 우리 팀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정말? 네, 엄마가 경로당에서 교육하는 것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돼요. 미선은 딸이 든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자세한 교육을 할 계획이었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의외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 씨.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저는 KB은행 보안팀의 김대리입니다. 미선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왜? 최근 보이스피싱이 급증해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 대리가 명함을 건넸어요. 박미선 씨가 하시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선은 명함을 받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은행 시절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교육하자는 건가요? 네, 저희 자료도 제공하고 싶고요. 김 대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신 사기 수법 정리 자료예요. 미선이 자료를 훑어봤 상당히 자세하고 유용한 내용이었죠. 좋아요. 함께 하죠.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미선 씨,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옆동 경로당에서도 왔어요. 미선은 놀라 입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미선이 김대리를 소개했습니다. 은행 보안팀에서 오신 전문가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김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어요. 오늘은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선은 김대리를 지켜봤습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은행 직원치고는 너무 능숙했거든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선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김대리는 노인들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질문 있으신가요?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경찰은 못 잡아요? 김대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은 수진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죠. 범인들 대부분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교육이 끝난 후 미선은 김대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신지. 미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은행 직원 맞아요? 김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행 보안팀이라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더군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숨길 수 없네요. 당신 누구야? 저는 사실 사립탐정입니다. 미선이 놀라 사립탐정? 네, 어떤 분이 의뢰하셔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 의뢰했는데? 김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의뢰인 비밀이니까요. 미선은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누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대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준호, 그 사람 조심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저도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김대리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진짜 명함이었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같은 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김대리는 떠났습니다. 미선은 명함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미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손잡이가 평소와 다른 각도로 돌아갔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수선했어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죠. 서랍이 열려 있고 책상 위 서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집에 누가 침입한 것 같아. 뭐? 엄마 다친 데 없어? 응, 난 괜찮아. 지금 막 들어왔거든. 지금 바로 갈게. 아무것도 만지지 마. 전화를 끊고 미선은 주변을 살폈어요. 없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건 분명했죠. 10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뒤따라 경찰 2명도 왔어요. 엄마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응, 놀랐을 뿐이야. 경찰이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귀중품은 안 없어졌다고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돈이나 보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뭘 찾았던 걸까요? 수진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영자 할머니 관련 자료 있어? 아, 내가 정리한 게 있지. 미선이 서랍을 열었어요.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없어졌네.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역시 강준호 쪽 사람들이야? 증거가 있어? 이런 수법이 그들 스타일이에요?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는 위험해. 그래도 안 돼, 이건 경고야. 다음엔 더 위험할 수 있어.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나 계속할 거야. 엄마, 이미 시작했잖아. 여기서 멈추면 영자 언니한테 미안해.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의 고집을 끌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조심해야 해요. 제가 보안 장비 설치해 드릴게.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준호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대담한 걸까? 새벽 2시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미선 씨,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전에 협박했던 그 목소리와는 써요. 당신이 강준호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 누구세요? 그를 아는 사람이요. 만나고 싶으면 내일 오전 10시 남산타워 아래 벤치로 오시오. 왜 제가... 영자 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지 않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보며 고민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결심했어요. 내일 그곳에 가기로. 물론 혼자는 아니었죠. 수진과 함께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선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의 어두운 세계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남산타워 아래 약속 시간인 오전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수진과 함께 벤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미선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누가 올까? 정말 강준호에 대한 정보를 줄까? 10시 정각.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어요.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특별할 것 없는 차림이었죠. 남자가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박미선 씨? 네, 맞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강준호의 정보가 있어. 당신은 누구죠?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한때 그 조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선이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도 범죄자.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왜 저한테 이런 정보를? 속죄라고 할까요? 너무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조심하세요. 강준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떠났어요. 미선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사진 몇 장과 문서가 들어있었죠. 강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한눈에 봐도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어요. 엄마 뭘 받은 거예요? 미선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우리가 찾던 정보예요? 자료에는 강준호 조직의 구조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팀, 해커팀, 현금 수거팀. 각 팀의 역할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이걸로 잡을 수 있겠어? 미선이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예요? 바로 팀에 보고할게요. 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선 씨, 큰일이야. 순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또 당할 뻔했어. 미선과 수진은 서둘러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희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희 언니, 괜찮아요? 미선이 다가가 물었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이라고. 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다고. 또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래서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 씨가 가르쳐 준 게 생각나서 일단 끊고 경찰에 전화했지.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교육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잘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사람이 내 병원 기록까지 알고 있었어. 지난주에 무릎 수술한 것까지. 미선과 수진이 눈을 마주쳤어요. 개인정보가 이렇게 자세히 유출됐다니. 병원에서 정보가 센 건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손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아? 할머니,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목소리가 정말 태준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은행 시절의 경험이 그녀를 깨웠죠. 태준아, 지금 어디니? 모르겠어요. 아저씨들이 데려왔어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선 씨,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손자를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경로당 교육을 중단하시오. 미선은 즉시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태준이 학교에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잠시 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학교에 잘 있다는 신호였어요. 당신이 강준호군. 미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날 아는군. 에이, 손자 목소리를 흉내내다니. 치졸하네요. 강준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똑똑하시네. 하지만 다음번엔 진짜일 수도 있어.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요. 쓸데없는 짓 그만두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미선을 바라봤어요. 미선 씨, 무슨 일이야? 순자가 물었죠. 미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 전화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엄마의 표정을 읽었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엄마 잠깐 나가서 이야기해요? 둘은 경로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준호한테 전화 온 거죠? 수진이 물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흉내냈어. 정말 똑같았어. 이제 엄마를 직접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넘어갈 수 없어요? 바로 수사팀에 보고할게요. 그날 오후 미선의 집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수진의 상사인 김 팀장도 함께였어요. 박미선 씨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죠. 보호요? 네, 강준호가 직접 접촉했다는 것은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보호를 받으면 활동이 제한될 텐데. 경로당 교육은 계속할 수 있나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제 막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정희 씨도 교육 덕분에 안 속았고요. 김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경찰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계속하시죠. 미선은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미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노인층 피해가 심각한데요. 미선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저 많은 불빛 속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홀로 살고 있을까요? 그들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영자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 경찰차가 뒤따라왔습니다. 이제 미선도 보호 대상이 된 거죠. 병원에 도착하니 영자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영자 언니, 미선 씨 왔구나. 영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퇴원 축하해요. 고마워. 미선 씨 덕분에 힘을 냈어. 영자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도 이제 뭔가 해야겠어. 뭘 하실 건데요? 미선 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미선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해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선이 영자를 소개했어요. 실제 피해를 당했다가 극복한 분이에요. 영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바보였어요. 아들 목소리에 속아서.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는 생생했어요. 실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때 엄마하고 부르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들도 그랬을 거라는 공감이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절대 전화로는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영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위로하고 격려했죠. 영자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오늘 아침에 제공한 자료로 강준호 조직원 5명을 검거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잘 됐네. 하지만 강준호는 아직이에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본격적인 싸움이. 그날 저녁 미선은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교육을 위한 준비였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저 시킨 거 없는데요. 박미선 씨 맞으시죠? 선물이라고 하던데요. 미선은 의심스러웠지만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 복도에 있었으니까요. 택배 기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미선이 서명하고 상자를 받았어요. 택배 기사가 떠난 후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뭘 받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물이래요. 경찰이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의 일상을 찍은 사진들이었죠. 경로당 가는 길,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 심지어 집 창문 너머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미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아래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다음은 사진이 아닐 겁니다. 경찰이 즉시 본부에 보고했어요. 박미선 씨, 오늘은 저희가 지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영자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요. 새벽 미선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경찰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창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차였어요. 미선은 경찰을 깨웠습니다. 저기 수상한 차가 있어요. 경찰이 확인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수진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아. 하지만 미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우리 팀에서 강준호를 집중 추적하고 있어요. 곧 잡을 거예요. 그래, 믿을게. 미선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강준호가 움직였대요. 바로 가봐야 해요. 조심해. 네, 엄마도 조심하세요. 수진이 떠난 후 미선은 혼자 남았어요. 불안했지만 일상을 계속해야 했죠. 경로당으로 가는 길. 미선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감시하는 건 아닐까? 경로당에 도착하니 영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선 씨 일찍 왔네. 영자 언니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은 고민하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영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나쁜 놈들이 미선 씨를 협박한다고? 괜찮아요. 경찰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영자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언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박미선 씨 계신가요? 미선이 일어섰어요. 저예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왔습니다. 미선이 명함을 확인했어요. 진짜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미선은 놀라 정말요? 네, 박미선 씨의 활동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선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그렇게 미선의 활동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질 것이었어요. 강준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금융감독원의 지원이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교육은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강준호의 압박도 거세졌죠. 매일 밤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했어요. 미선은 모든 것을 수진과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미선의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엄마, 이제 때가 됐어요? 무슨 때? 강준호를 잡을 때요? 수진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획이 나타났어요. 함정 수사를 하려고 해요? 미선이 놀랐습니다. 함정 수사. 네, 엄마가 미끼가 되어주셔야 해요.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게. 뭘 하면 되는 거야? 수진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일부러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척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강준호가 직접 나올 가능성이 높았죠. 큰 금액이니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이 완벽하게 보호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경로당에 갔어요. 오전 11시쯤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이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박미선 씨죠? 검찰을 사칭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연기를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선은 당황한 척했습니다. 어머,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어요. 믿기를 문 거였죠. 지금 당장 은행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전액입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모두 동결됩니다. 미선은 더욱 당황한 연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진과 사이버 수사팀은 이미 추적을 시작했어요. 미선은 은행으로 갔습니다. 물론 진짜로 송금하는 건 아니었죠. 은행 직원들도 모두 작전을 알고 있었어요. 가짜로 송금 화면을 만들어 놓았죠. 오후 미선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금하셨습니까? 네, 했어요. 3천만 원 다 보냈어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인하는 중이었겠죠. 좋습니다. 이제 현금으로 나머지를 준비하세요. 현금이요? 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선은 놀란 척했어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떻게?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상대방이 다그쳤습니다. 미선은 못 이기는 척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적이 성공했다는 표시였어요.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한 거였죠. 오후 4시 지정된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선은 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가방 안에는 가짜 돈다발이 들어있었죠. 카페 곳곳에는 사복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손님처럼 위장하고 있었죠. 미선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의 평범한 외모였어요. 박미선 씨? 남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가방 주세요. 미선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지퍼를 열어 확인했어요. 돈다발을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사복 경찰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죠. 강준호는 어디 있어?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단서를 찾았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들. 강준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서울 외곽의 한 건물. 경찰 특공대가 포위했어요. 안에는 강준호와 조직원들이 있었죠. 나오지 않으면 진입한다. 확성기로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나온 건 강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원 몇 명뿐이었죠. 강준호는 이미 도망친 후였어요. 수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놓쳤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건물 안을 수색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들이 남아 있었어요. 중요한 증거들이었죠. 피해자 명단, 계좌 정보, 조직 구조도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이걸로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미선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었죠. 강준호가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미선은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잘했어. 박미선 씨. 강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미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부하들을 잡았더군.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곧 잡힐 거예요. 강준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럴까? 난 아직 카드가 많이 남아있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계좌 정보, 가족 정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걸로 뭘 하려고? 곧 알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강준호가 알아요, 엄마? 방금 추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디 있대?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때 미선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알림이었죠. 어머, 이게 뭐야? 미선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강준호가 해킹한 거였죠. 수진아, 내 계좌에서 돈이. 걱정 마세요, 엄마.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미 대비했어요? 수진의 말대로였습니다. 미선이 경찰의 도움으로 만든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요. 계좌가 즉시 동결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해킹 경로가 추적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강준호의 IP 주소가 노출된 거예요. 찾았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강준호 위치 파악했어요?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였어요. 인천의 한 모텔. 강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꼼짝 마. 강준호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도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강준호, 당신을 체포한다. 수진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죠. 결국 이렇게 되는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강준호와 마주한 거였어요. 돈이 필요했어. 강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요. 그 때문에 수많은 노인들이. 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했을 뿐이요. 강준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미선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법이 심판할 거니까요.
며칠 후 강준호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조직원 전원이 검거되었죠. 피해자들의 일부 돈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영자도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었죠. 미선 씨 정말 고마워. 영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 덕분이야. 미선은 영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죠. 보이스피싱은 강준호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진이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대단했어요? 너도 수고했어.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준호 검거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미선 씨 만세. 사람들이 외쳤어요. 미선은 쑥스러워했지만 기뻤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영자가 가장 열심이었죠. 나도 열심히 도울게. 그렇게 그들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죠.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미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새로운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엔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박미선 씨의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미선은 놀라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죠. 표창 수여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수진, 그리고 영자도 있었어요. 박미선 씨는 시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미선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표창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고, 모두가 함께 받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선의 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어요. 정부의 공식 지원도 받게 되었죠. 미선이 꿈꾸던 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선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